역대급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잠실레미안 아이파크하고 잠실르엘에 이제 지금 입주가 별로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영상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실레미안 단지 내 골드부동산 홍지아 소장입니다. 최근 정부의 이제 강력한 의지가 담긴 627 부동산 이제 대책 발표 이후에 잠실에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모두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이제 해소를 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627 규제의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집중시켜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이제 제한을 했는데, 예전에는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그 아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대출 기간을 좀 길게 하고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통 이제 대출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제한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함으로 보여져요. 일단 두 번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 입주를 할 때 보면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임대인의 잔금 대출로 이제 충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갭 투자에 활용을 했던 대출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인이랑 임차주택의 소유주가 다르면 이제 대출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주택 매수자 또는 수분양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이나 분양 대금을 납입을 할 때 활용했던 전세 대출을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투기 수요를 좀 막고 내가 실거주할 부동산으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신용대출로 주택 구입을 할 때에는 연소득 이하로 제한을 시켰는데요.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제 조금 부족하면 신용대출을 받아서 충당하는 경우가 과도한 대출로 주택 구입을 막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생애 최초 대출하고 가계부채가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생애 최초 주담대를 이제 80%에서 70%까지 이제 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정책자금까지는 이제 얘기를 안 했었는데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도 LTV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첫 주택 구입을 할 때 자금 확인을 잘 하셔서 이제 구매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도권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이제 6억으로 제한을 했는데요. 하필 왜 6억으로 제한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내용은 좀 내용이 많아서 좀 심도 있게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잠실의 9평 이제 35평 기준으로 봤을 때 35억의 집이 이제 팔리든 안 팔리든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소득이 좀 중요한데요. 보통 근로소득으로 이제 연봉 1억 정도는 돼야 소득 한 7% 정도 안에는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야 6억 정도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규제 전에는 내가 소득이 높으면 이제 주택 가격에 상관이 없이 10억 이상의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주택 구입을 할 때 소득과 상관없이 한도를 6억으로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본의 필요성이 이제 조금 더 높아졌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6개월 안에 그 집에 실거주를 꼭 해야 되는 그 전입 의무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생기게 된 것은 투기 수요를 전면 차단하고 실거주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입을 안 하게 되면 대출금도 회수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주택 구입을 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놓고 나중에 살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은 통하지 않게 되었네요. 여섯 번째, 2주택 이상 이제 주택 보유자가 주택 구매를 할 때에는 대출이 한 푼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집이 2채 이상이 있다면 수도권에 만약에 주택 구입을 한다고 하면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 주택 구매를 만약에 원한다고 하시면 100% 현금으로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주택자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택수를 늘리는 그 대출의 문을 완전 봉쇄를 해버린 거죠. 또한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를 할 때에도 제한이 생겼는데 대출을 만약에 받게 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하는데요. 갈아타기에도 조금 제약이 생긴 것 같죠. 일곱 번째는 전세보증 비율도 이제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예전에 90%에서 8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행하는 거는 아니고 7월 21일 날 시행을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전세 그 보증 비율을 낮췄다는 것은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금융사나 대출자의 신중한 대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갑자기 왜 나오게 됐을까요? 이재명 정부의 숨겨진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최근 심상치 않은 이제 수도권의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도가 제일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강남 3구는 늘 상승장의 선수에 있었어요. 23년 1월부터 과열된 시장을 이제 시키려는 의도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과도한 빚을 내서 투기 수요를 이제 막고자 하는 그 일명 영끌이라고 하죠. 빚내서 투자하는 걸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더 이상 무리한 대출로 투기를 조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실거주 위주의 시장으로 이제 재편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투기 수요를 줄이고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으로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계부채가 지금 증가가 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전체 가계빚을 줄이겠다라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큰 그림도 보여지는데요. 결국 정부는 과도한 빚을 내서 집 사는 시기는 끝났다. 한국 시장은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으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규제가 잠실 에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조합원분들이 정부가 627 그 규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6억 제한인 대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궁금한 점이 많으세요.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DSR 규정이나 스트레스 금리 같은 경우도 조합원인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일이 기준일이고 일반 분양자인 경우에는 분양 공고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당시에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잔금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입주 시에 조합원의 잔금 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잠실 에미안 아이파크 조합원 같은 경우는 이주비 대출금 그리고 추가 분담금, 이자를 다 완납하는 조건으로 잔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에 잔금 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조합원이 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아서 1월 말일 날 만기 도래하는 그 이주비 대출금을 먼저 상환을 하고 나머지 추가 분담금이나 이자 같은 경우는 2월을 입주를 할 때 납부를 한다라는 그 전제하에 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잠실 에미안 아이파크 조합원의 대출하는 금액도 살짝 보면요. 정부는 18년 10월 31일 날 처음 DSR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정책을 도입을 할 때 경과 조치로 재건축, 재개발에 조합원인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DSR을 적용하기로 했었는데요. 에미안 아이파크의 관리처분 기준일은 18년 10월 5일이고 잠실 르엘의 관리처분 인가일은 18년 7월 5일이기 때문에 DSR이 처음 도입되기 전 18년 10월 31일에 DSR이 적용이 되고 스트레스 금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잠실 에미안 아이파크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잠실 르엘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자세하게 나온 내용이 없어서 추후에 영상을 따로 이제 만들 건데
아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와 내용은 조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물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자 중에서 좀 더 이제 넓은 평형대로 갈아타기를 원하셨던 분들, 특히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의무 때문에 대출을 포기하거나 이미 보유한 다른 주택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려운 2주택자, 그 이상의 보유자들은 이제 매수가 조금 위축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실거주 수요의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실거주를 2년 하셔야 되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신규 아파트의 투기적인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서 실제 잠실에 거주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잠실의 주거 가치를 좀 더 견고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월에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잠실 르엘에 관한 내용인데요.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문의 전화를 많이 받는데, 지금 일단 나온 거는 7월 말일 날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아직 정확하게는 이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분양가 심의가 지금 이제 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거고, 소식이 나오는 대로 그것도 발빠르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6억 원 대출 이제 한도 제한이랑 LTV 축소는 고가 아파트인 잠실 르엘에 청약하시는 분들께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출 가능 금액이 좀 줄어들면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실수요자로 재편이 될 것 같고, 허수 청약이 좀 줄어서 청약 경쟁률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워낙 이제 입지가 좋고 이제 브랜드가 이제 너무 좋기 때문에 당첨자들의 실제 계약률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 완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분양은 뭐 당연히 완판되겠죠. 근데 규제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제 매수 심리는 조금 위축될 것 같기는 한데요. 잠실의 압도적인 이제 그 입지적인 가치와 브랜드 파워를 같이 고려를 해보면 여전히 이제 뜨거운 관심 속에 분양은 이제 완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실 르엘도 이제 대출을 받는다고 하시면 실거주 요건을 이제 채우셔야 하기 때문에 분양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실거주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너무 긴 영상인데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번 627 부동산 규제는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거주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도 이런 규제의 영향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6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의 이제 수요 쏠림 현상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세 대출 축소는 전세 수요 감소로 이어져서 월세 전환을 이제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질 것 같네요. 갈아타기 수요도 조금 이제 위축이 되면서 기존의 매물이 이제 시장에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따라서 잠실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잠실 일반 분양의 르엘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모두 자금 계획이랑 실거주 계획을 그 어느 때보다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조금 안정화에 기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혼란이 예상이 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급변하는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 정보와 전문적인 조언은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 골드부동산 홍지아 소장에게 문의 주시면 되고요. 잠실의 현장에 있는 만큼 여러분이 귀한 기회를 주신다면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잠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더 부족하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참고해서 영상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고요. 긴 영상인데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